오늘날 도시는 전 세계 인류의 절반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여러분도 도시 지역에서 거주하고 계시겠죠. 이 도시들은 최근 거주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초거대 도시, 즉 메가시티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어떤 지역이 발전하면 그 주변 지역도 같이 포함되어 발전하게 되는 것을 메가시티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런 메가시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메가시티란 보통은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으며 도시 주변까지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이웃하는 지자체끼리 도시 통합은 아니지만 연계와 협력을 통해 공동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도시연합을 의미하기까지 하죠. 메가시티라는 단어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단어가 쓰인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재미있게도 규모가 큰 메가시티가 역사 속에서 등장한 건 꽤 오래전입니다. 바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인데요. 500년 넘는 기간 동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하고 유명했으며 거대했던 이 도시는 이미 1세기에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지역과 중심 지역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운영되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지금이야 우리나라 지방광역시 수준밖에 안 되지만 당시의 의료 수준이나 평균 수명 등을 감안한다면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도시화가 진행되고 다양한 도시들이 메가시티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 중에는 계획적인 연합을 통해 메가시티로 성장해 나간 곳도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오사카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의 수도인 도쿄 근방 지역은 매우 유명하고 일본 경제력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도쿄 주변을 잇는 관동 지방에 비해 뒤처지자 오사카 그리고 교토 등이 위치한 관서 지방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뭉쳐서 간사이 광역연합을 도모하게 되었죠. 그 결과 크고 작은 행사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고 오사카와 교토의 인구도 아시아에서 탑10 안에 드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영국의 맨체스터 지방도 대표적인 메가시티 지역입니다. 맨체스터 광역권은 오랫동안 하나의 행정단이었죠. 박지성 선수가 뛰던 맨유의 경기장인 올드 트래포드와 맨시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도 이 광역권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 광역권이 해체되고 침체에 빠지자 영국 정부는 2010년 들어 다시 도시광역권을 만들어 새로운 행정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수많은 사람들이 맨체스터로 몰렸지만 이후 100년간은 꾸준히 침체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동력이 필요했는데요. 새로 묶인 광역권 내에서 도시는 더 크게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역도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벤츠와 포르쉐의 본사가 있는 슈투트가르트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해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친숙한 지역인데요. 1990년대 중반 통일 이후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경기 침체와 고용 감소라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IMF 수준이었다고 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슈투트가르트 지역은 연합을 구성해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합심해 대도시권을 만들었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겁니다. 위의 사례들에서 살펴볼 수 있다시피 세계는 이미 메가시티 경쟁시대입니다.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영국 등 많은 주요 국가들이 길게는 대략 15년 전부터 메가시티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뉴욕이나 파리처럼 자연스럽게 인구가 몰려들기 시작한 지역도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면 왜 많은 나라들이 의도적으로 메가시티를 시도할까요? 일본과 영국 그리고 독일의 사례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 메가시티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유엔은 세계의 도시화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메가시티가 전 세계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1990년에는 10개이던 메가시티가 2014년이 되자 28개로 증가했고 도시에서 사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적어도 43개의 메가시티 지역이 전 세계에 생길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인구는 시간이 갈수록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계속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특정 목적을 위해 지역을 통합하는 사례가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도시의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가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도시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건데요. 뉴욕, 파리,
도쿄와 홍콩 같은 대도시들이 갖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파라그 카나의 커넥토그래피 혁명이라는 책에서는 메가시티가 국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심 지역의 크기가 성장하게 되면 더 많은 부와 인구를 가지게 될 것이고 국가 중심이 아닌 도시 중심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메가시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